혹시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난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끙끙 앓다가 겨우 진정된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증상 단순히 나이 탓만 하고 넘기셨다면 지금부터 주목해 주세요.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 사실은 혈액순환 장애, 전해질 불균형, 심부정맥 혈전증처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급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자다가 쥐가 나는지, 단 3초 만의 통증을 줄이는 방법, 그냥 넘기면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신호,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아주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본격적인 내용 시작 전에 잠깐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한번,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핵심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부터 드릴게요. 자다가 다리에 쥐 나는 게 왜 그렇게 자주 생기는 걸까요? 이건 나이 들면 누구나 겪는 흔한 현상 아닌가요? 정답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모두 그렇지는 않다입니다. 60세 이후부터는 근육량이 감소하고 신경의 반응 속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쥐가 더 잘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근 저희 병원 응급실에도 쥐가 자주 나서 오신 76세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증상은 단순히 다리에 쥐가 나는 정도였지만 정밀검진 결과 심부정맥 혈전증, 즉 혈관 속에 피떡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이 피떡이 폐로 올라가 폐색전증으로 이어질 뻔한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죠. 이처럼 쥐 증상은 절대로 가볍게 봐선 안 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같은 부위에 쥐가 나고 통증이 길게 이어지거나 부종과 열감이 동반될 경우 그건 단순한 근육 놀람이 아니라 건강 이상 신호, 나아가 생명 경고 등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원인이 겹쳐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첫째, 근육 과사용입니다. 오랜만에 많이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평소보다 움직임이 많았던 날 밤에는 근육에 피로 물질이 쌓이며 쥐가 날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회복 속도도 늦어지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수면 자세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거나 발끝이 아래로 떨어지는 자세로 자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된 상태로 오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새벽 시간 근육이 갑자기 놀라며 통증을 유발하는 경련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특히 무거운 이불이 발등을 눌러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흔합니다. 셋째, 수분과 전해질 부족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화장실 가기 싫다고 일부러 물을 적게 드시는데 수분이 부족해지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그 결과 쥐가 나는 겁니다.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전해질도 함께 부족해지면 증상은 더욱 심해집니다. 넷째,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혈관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에겐 다리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근육에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결국 산소 부족으로 인한 경련이 생기게 됩니다. 다섯째, 약물 부작용입니다. 이뇨제, 고지혈증약, 고혈압약 일부는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려 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을 바꾼 뒤 자주 쥐가 나기 시작했다면 꼭 병원에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섯째, 신경계 변화입니다. 신경이 손상되거나 척추 디스크 등으로 눌리면 근육과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자주 쥐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6가지 중 2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 증상이 아니라 건강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반드시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필요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쥐가 났을 때는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다리가 뻣뻣하게 굽고 근육은 마치 돌처럼 딱딱하게 뭉쳐버리며 숨도 제대로 못 쉴 만큼 아프고 괴로운 상황이죠. 특히 한밤중이라면 더더욱 대처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딱 이 4단계 응급처치법만 기억해 두세요. 3초 안에 시도할 수 있고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건 응급실에서 제가 수없이 알려드렸고 많은 어르신들이 실전에서 효과를 봤던 방법입니다. 1단계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기입니다. 쥐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동작은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기는 것입니다. 이 동작은 급하게 수축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리를 곧게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당겨보세요. 이때 천천히라는 게 핵심입니다. 급하게 확 당기면 오히려 근육이 더 놀라면서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손으로 당기기 어렵다면 침대에서 벽 쪽에 발바닥을 대고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듯 밀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벽을 이용하면 혼자서도 쉽게 할 수 있고 무리 없이 근육을 천천히 이완시킬 수 있어요.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통증이 빠르게 가라앉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종아리 쪽에 쥐가 났다면 거의 대부분 이 자세가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2단계 종아리와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기입니다. 1단계에서 급한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다면 이번엔 마사지를 해주세요. 무릎 아래 종아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듯 마사지합니다. 특히 종아리 뒤쪽, 아킬레스건, 발바닥까지 모두 천천히 눌러주듯 마사지해주세요. 절대 세게 문지르실 필요 없습니다. 손에 따뜻한 온기를 담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굳어있던 근육이 빠르게 풀리며 회복됩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마사지해주는 게 좋고 너무 아프다 싶을 때는 손바닥으로 꾹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발바닥이 유난히 당기거나 저린 분들은 발가락 밑부분부터 아치형 곡선을 따라 지압하듯 눌러주면 경직된 근육이 빠르게 풀리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3단계 승산혈 지압하기입니다.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승산혈이라는 혈자리를 지압하는 것이 통증 완화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승산혈은 종아리 뒤쪽, 종아리 근육이 가장 볼록한 부분에서 손가락 2마디 아래 지점에 위치한 혈자리입니다. 이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지압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3초간 꾹 누르고 1초 쉬었다가 다시 3초 누르기. 이 동작을 5번 반복합니다. 지나치게 세게 누르지 마시고 참을 수 있는 정도의 압력으로 눌러주세요. 이 지점은 쥐가 났을 때뿐 아니라 평소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이 하루 12번 꾸준히 자극해 주시면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매일 자기 전에 승산혈 지압을 한 이후 밤중에 쥐가 나는 일이 확 줄었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4단계 따뜻한 찜질로 마무리하기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근육을 빠르게 회복시키는데 꼭 필요한 온찜질입니다. 뜨겁지 않은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쥐가 났던 부위에 10에서 15분 정도 올려주세요. 온찜질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긴장 상태에 있던 근육을 빠르게 이완시켜줍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뜨겁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손등으로 먼저 온도를 확인해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로 조절해주세요.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전자레인지로 데운 찜질팩은 반드시 타월로 감싸 사용하셔야 안전합니다. 찜질팩이 없다면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사용해도 효과는 충분합니다. 여기까지가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처치 4단계입니다. 요약해드리면 1. 발끝 천천히 당기기 2. 종아리 발바닥 마사지하기 3. 승산혈 지압하기 4. 따뜻한 찜질로 마무리하기. 이 4가지 단계를 기억해 두셨다가 실제로 쥐가 날 때 하나씩 차근차근 적용해 보시면 단 몇 분 안에 통증이 거짓말처럼 가라앉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특히 이 방법은 약이 필요 없고 침대 위에서도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 구독자 중 한 분도 한밤중에 쥐가 났는데 이 4단계를 해보니 10분도 안 돼서 다시 잠들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다가 쥐가 나고 나서도 통증이 오래 지속되거나 특정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 절대로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위험신호 5가지에 대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이건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일이 자주 반복된다면 그 자체로도 불편하고 일상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증상 이면에 숨어있는 심각한 건강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물 좀 마시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넘기시지만 사실은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하는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증상은 단순한 근육 경련을 넘어 심부정맥 혈전증, 폐색전증, 신경 손상 등과 같은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필요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 적이 있다면 절대로 좀 쉬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첫째, 한쪽 다리가 갑자기 붓고 뜨거워지며 붉게 변하는 경우. 이 증상은 심부정맥 혈전증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입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이란 말 그대로 다리 깊숙한 혈관에 피떡, 즉 혈전이 생기는 상태입니다. 이 피떡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혈관을 타고 폐로 올라가게 되면 숨을 쉬는데 치명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폐색전증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폐색전증으로 입원한 환자 중 상당수가 처음에는 단순히 다리가 좀 붓고 쥐가 자주 나요라고 내원하신 분들입니다.
혈전의 초기 증상은 다리 한쪽만 붓고 열감이 느껴지며 피부색이 약간 붉거나 푸르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빠르게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둘째, 쥐가 풀리고 나서도 통증과 뻣뻣함이 몇 시간 이상 지속될 때, 보통은 쥐가 나도 10에서 20분 정도면 통증이 사라지고 근육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혹은 하루가 지나도 여전히 아프고 근육이 뻣뻣하게 굳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그건 단순한 경련이 아니라 근육염, 신경 손상 또는 혈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특히 반복될수록 더 위험합니다. 단순히 스트레칭이나 찜질로 해결되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다리가 창백하거나 얼음처럼 차갑고 감각이 둔해질 때, 갑자기 다리의 색이 창백해지거나 만졌을 때 얼음처럼 차갑고 감각이 무뎌지는 느낌이 들었다면 이건 말초 부위로 혈류 공급이 거의 차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근육이 괴사하거나 심하면 다리 기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급성 동맥 폐색이 원인일 수 있는데 이 질환은 빠르게 진단하고 조치하지 않으면 다리 절단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로 바로 가셔야 합니다. 넷째, 쥐가 날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뻐근하고 답답한 경우, 쥐가 난 직후 혹은 쥐가 풀리기도 전에 숨이 가빠지거나 가슴이 조이듯 답답한 느낌이 드셨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심부정맥 혈전증이 폐로 올라가 폐색전증을 일으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폐색전증은 발병 후 몇 분 내에 호흡곤란과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응급질환입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이라면 이 증상을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119에 즉시 연락하고 절대로 혼자 움직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쥐가 자주 나면서 다리 힘이 약해지거나 마비처럼 느껴질 때 이 증상은 신경계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징후입니다. 예를 들어 걷다가 자꾸 다리가 휘청거리거나 계단을 오를 때 힘이 빠지고 발끝이 끌리는 느낌이 들고 다리 피부에 닿는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까지 동반된다면 척추신경 압박 또는 신경 손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MRI 등 신경척추 검사가 꼭 필요하며 증상을 방치할 경우 점차 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내원하시길 권장합니다. 이 5가지 증상은 단순한 쥐 증상이 아닙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내일 병원 가봐야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합니다. 생명과 건강은 타이밍입니다. 증상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것을 막는 실생활 속 예방 습관 5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쥐가 날 때마다 대처만 하다가는 편하게 잠을 자는 날이 없다는 말씀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5가지 예방 습관을 알려드릴 테니 하루 한 가지씩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쥐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강한 다리와 숙면을 만들어줍니다. 첫째, 바른 수면 자세 유지하기입니다. 쥐가 가장 많이 나는 시간대는 새벽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잘못된 수면 자세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을 구부리거나 다리를 웅크린 채 주무시는데 이 자세는 종아리 근육이 수축된 상태로 오래 유지되는 것이라 새벽에 경련이 일어나기 딱 좋은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릎을 펴고 다리를 곧게 뻗은 자세로 자는 것이 좋습니다. 발끝이 아래로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가능하다면 발밑에 작은 쿠션이나 접은 수건을 살짝 받쳐주면 혈액이 심장 쪽으로 잘 돌아가서 다리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무거운 이불을 덮는 것도 피해주세요. 무거운 이불이 발등을 누르면 자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발끝이 아래로 처지게 되어 근육 수축 상태가 지속되면서 쥐가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둘째, 자기 전 스트레칭 5분 하기. 하루 5분만 투자하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잠자기 전 가벼운 다리 스트레칭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쥐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제가 응급실에서 가장 자주 알려드리는 대표적인 스트레칭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 종아리 근육 늘려주기 30초, 의자에 앉아서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기기 30초,
침대에 누워서 발목을 시계 방향 반 시계 방향으로 각각 10회 돌리기. 이 세 가지 동작을 매일 밤 하시다 보면 확실히 쥐나는 횟수가 줄어드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셋째, 수분과 전해질 충분히 섭취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근육 수축과 이완에 필요한 전해질 칼륨, 마그네슘, 칼슘 등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근육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결국 쥐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루에 1.5리터 정도의 물을 천천히 나눠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소변 때문에 잠을 자주 깨지 않도록 조금 줄여서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 이외에도 전해질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칼륨 풍부, 시금치, 감자 마그네슘과 칼륨 풍부, 유제품, 견과류 칼슘 보충에 효과적. 실제로 많은 시니어 분들이 자기 전 바나나 한 개만 먹어도 밤에 쥐 나는 일이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이니 꼭 활용해 보세요. 넷째, 같은 자세로 오래 있지 않기.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습관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 이런 자세는 다리에 혈액이 몰리게 만들고 결국 순환장애로 이어지며 쥐가 날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래서 하루 중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서 간단한 다리 펌프 운동을 해주세요. 예를 들면 앉은 채로 발끝을 위아래로 20회 정도 움직이기,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발목 스트레칭, 종아리를 주무르며 가볍게 걷기. 이런 동작들은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이완시켜 쥐를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복용 중인 약물 점검하기. 특히 고혈압약, 이뇨제, 고지혈증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약들 중 일부는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약을 바꾼 뒤 혹은 새로운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이후 쥐가 자주 생기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주치의에게 그 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절대로 스스로 약을 끊거나 줄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맞는 조절을 찾기 위해서는 의사와의 상담을 통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5가지 예방 습관들은 모두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고 꾸준히 실천만 해도 다리에 쥐 나는 빈도는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제게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해도 괜찮나요? 바나나 정말 효과 있나요? 승산열 지압은 매일 해도 되나요? 이런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테니 실버 청춘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고 계속 함께 해주세요. 건강은 알고 준비한 사람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 응급대처법, 위험신호, 예방법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많은 시니어 분들이 평소 자주 하시는 궁금증들을 정리해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답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질문들은 실제로 병원 진료실에서 또는 댓글과 상담을 통해 가장 많이 받아온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확실한 해결책이 되실 겁니다. 운동하면 더 쥐가 잘 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동 자체는 오히려 쥐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여기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갑작스럽고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쥐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랫동안 활동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많이 걷거나 등산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활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놀라면서 경련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일정한 리듬으로 매일 가볍게 반복하는 운동은 근육을 단련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2030분 걷기, 의자에 앉아서 발끝 들어 올리기, 실내 자전거 천천히 타기, 벽 잡고 발 뒤꿈치 들었다 내렸다 하기. 무엇보다도 운동 전후에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하고 운동 중에는 물과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바나나가 정말 쥐 예방에 효과가 있나요? 정답은 예, 효과 있습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한 대표적인 과일로 칼륨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데 꼭 필요한 전해질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전해질 균형이 쉽게 깨지기 때문에 식사 외에도 음식으로 따로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전, 즉 취침 한두 시간 전에 바나나 한 개를 드시는 것, 이건 저희 병원에서도 추천드리는 간식이자 예방법입니다. 단, 당뇨가 있으신 분은 혈당 수치를 고려해 하루에 절반만 드시거나 다른 칼륨 공급 식품 시금치, 감자 등으로 대체하셔도 괜찮습니다. 승산열 지압은 매일 해도 되나요? 네, 하루 한두 번 부드럽게 지압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승산열은 종아리 뒤쪽 근육이 가장 튀어나온 지점에서 손가락 두 마디 아래 위치한 혈자리입니다.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3초 누르고 1초 쉬는 것을 5회 반복. 이 동작을 아침이나 자기 전 꾸준히 해주시면 경직된 근육이 풀리고 순환도 좋아져서 쥐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피부가 약한 분, 멍이 잘 드는 분, 혈전이 있는 분, 심한 정맥류가 있는 경우는 너무 세게 누르거나 지속적으로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땐 가볍게 주무르듯이 마사지하거나 따뜻한 찜질로 대체해 주세요. 고령자나 임산부도 응급처치법 따라해도 괜찮을까요? 대부분은 안전하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1단계 발끝 당기기나 4단계 따뜻한 찜질 같은 방법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비약무료법이라 고령자, 임산부, 지병이 있는 분 모두에게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다만 관절이 약하거나 허리,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은 스트레칭 동작이나 지압을 하실 때 자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운 채 발끝만 움직이거나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펴는 식으로 자세를 조정하면 충분히 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약간씩 변형해서 적용해 주세요. 그리고 찜질을 할 때도 너무 뜨거운 찜질팩은 삼가시고 손등으로 온도를 확인하고 따뜻하다 싶은 정도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매일 실천하려면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너무 많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가장 먼저 자기 전 5분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세요. 특별한 도구나 비용이 들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으며 단기간에 가장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예방법이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다음은 물 섭취입니다. 오전 오후로 나눠서 물병 하나씩 드시고 취침 전 바나나 반 개 정도 드시는 습관을 함께하면 이 두 가지만으로도 쥐나는 빈도는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습관은 작게 시작해서 오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밤 발끝 당기기 한 번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 그 원인과 대처법, 그리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신호까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혹시라도 잊어버리셨거나 가족들에게 설명해주고 싶으실 때 이 부분만 다시 보셔도 핵심을 금방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주요 원인 6가지. 1. 근육 과다 사용 갑작스러운 활동 증가, 피로 누적. 2. 잘못된 수면 자세, 무릎 굽히기, 발끝 아래로 처지기. 3. 수분과 전해질 부족, 물 적게 마시고 땀 많이 흘렸을 때. 4. 노화에 따른 근육신경 변화, 근육량 감소, 반응 저하. 5. 혈액순환 장애, 당뇨, 고혈압, 말초혈관 질환. 6. 복용 중인 약물, 영양, 이뇨제, 고지혈증약, 고혈압약 등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습관 5가지. 1. 바른 수면 자세 유지하기, 무릎 펴고 가벼운 이불 사용. 2. 자기 전 5분 스트레칭, 종아리 발목 중심의 간단한 동작. 3. 수분과 전해질 충분히 섭취하기, 하루 1.5리터 물, 바나나, 시금치, 감자 등. 4. 장시간 같은 자세 피하기, 1시간마다 다리 펌프 운동. 5. 복용 약물 점검하기, 쥐 발생 시기와 약 복용 시기 비교, 주치의 상담. 쥐가 났을 때 응급처치 4단계. 1.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기, 근육 수축 이완. 2. 종아리와 발바닥 부드럽게 마사지,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3. 승산열 지압하기. 종아리 볼록한 지점 아래 3초 지압 반복. 4. 따뜻한 찜질로 마무리. 수건 또는 찜질팩으로 10에서 15분. 절대 넘기면 안 되는 위험 신호 5가지. 1. 한쪽 다리 붓고 열감 붉은색 변화. 심부정맥 혈전증 의심. 2. 쥐가 풀려도 몇 시간 이상 통증 지속. 근육염, 신경 손상 가능성. 3. 다리가 창백하거나 차갑고 감각 둔해짐. 급성 동맥 폐색 위험. 4. 쥐가 날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뻐근. 폐색 전증 신호. 5. 다리 힘 빠지거나 마비 느낌. 신경 압박 또는 손상 가능성.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경험하셨다면 절대 참지 말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가능하지만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약하겠습니다. 운동은 가볍고 규칙적으로 하면 오히려 예방에 좋습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 쥐 예방에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승산열 지압은 하루 1에서 2회 부드럽게 하면 안전합니다. 고령자나 임산부도 응급처치 대부분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은 자기 전 스트레칭부터 작게 실천해도 효과 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응원이 되고 또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빠른 정보 전달이 시작점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어머님도 자주 쥐 나시는데 꼭 알려드려야겠다. 이웃 할머니도 맨날 새벽에 놀라신다 하셨지 하고 떠오르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카카오톡, 문자, 단톡방으로 공유해주세요. 건강정보는 함께 나누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실버 청춘은 언제나 여러분이 건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다리 건강도 마음 건강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